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4년, 올해도 이렇게 저물어가는 와중에 오늘은 세계 경제력 탑 20 순위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원수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22. 스위스. 임기 1년 연임은 불가하나 중임은 무제한 가능한 독특한 국가 원수 체제를 갖춘 국가 스위스의 현 대통령은 비올라 암헤르트 씨다. 2024년 1월 1일에 취임하여 곧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11월 국민 지지율은 50%에 육박한다. 10월 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재수출 규제 완화를 찬성하며 중립국가 스위스답지 않은 행보를 보여주었다. 근데 뭐 곧 끝날 양반이라. 19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원수인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7대 국왕으로 2015년 1월 23일부터 쭉 국가 원수로 활동 중이다. 1935년생인지라 올해로 88살인데 건강이 좋지 않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에게 왕위가 계승될 것으로 보인다. 18위 네덜란드. 2024년 7월 2일 취임한 올해로 67살 핸드리퀴스 빌헬미스 마리아스호프, 줄여서 딕스호프 네덜란드 대통령은 11월 초 암스테르담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원정팬에 대한 폭력 사태 수습에 한창 바쁘셨다. 정치 경력이 없고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10월 기준 지지율이 26%라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17위 튀르키예. 유명한 반케말 친이슬람주의 에르도안옹 되시겠다. 올해로 70세이며 2014년부터 무려 10년간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다. 2024년 12월 시리아 내전이 종식되며 튀르키예 관문을 열고 시리아 난민의 본국 귀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6위 인도네시아. 2024년 10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올해로 73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다. 자카르타가 매년 8cm씩 가라앉고 있는 만큼 대방조제 설계 사업에 관심이 많다. 또한 8% 경제 성장률을 공언한 만큼 재임 초년부터 아주 열심히 외교 활동 중이다. 15위 스페인. 2018년 6월 2일부터 재임 중인 페드로 산체스. 24년 말 스페인 대홍수로 많은 사망자와 피해가 잇따르자 국왕 펠리페 6세와 함께 피해 지역을 방문하였는데 분노한 발렌시아 시민들에게 진흙과 쓰레기를 맞는 수모를 겪었다. 14위 호주. 호주 총리 앤서니 앨버리지 강력하게 주장하던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드디어 통과시켰다. 미성년자 SNS 금지를 비판한 일론 머스크와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인 건 덤이다. 13위 멕시코. 올해 취임한 멕시코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시에인바움 파르도, 트럼프의 관세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미국행 멕시코 이민자들을 아주 열심히 막고 있다. 11위 러시아. 푸짜르 여전히 전쟁 중이다. 트럼프가 중재를 나서며 휴전을 요하고 있지만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가 반대한다며 사뭇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10위 브라질.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높은 지지율로 3선에 성공했지만 12월 10일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79세의 고령이니만큼 건강 문제가 아주 커 보인다. 9위 캐나다.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리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여 트럼프로부터 캐나다 주지사라는 극심한 조롱에 시달리고 있다. 8위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이태리 총리는 11월 치러진 지방선거 두 곳에서 모두 패배했다. 때때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신승리 중이다. 이 뭔 개소리야! 7위 프랑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와 젤렌스키와 3자 회동을 하며 우크라 러시아 전쟁 종식에 대해 존재감을 피력 중이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 패망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글을 올리며 열심히 평화, 자유, 통합을 강조하고 계시다. 그러나 여전히 지지율은 저조하다. 6위 영국. 취임 5개월차 총리 키어 스타머는 지지율 급락으로 고심하고 있다.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 영국은 새 총리를 원한다고 어그로를 끌고 있어 아주 얄미울 것 같다. 5위 인도. 세계 인구수 1위 국가 인도의 수장 모디 총리는 푸틴과 애정을 과시 중이다. 내년 초 푸틴이 인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밝혀져 있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곤 하지만 어느 반도의 한 국가에 비하면. 4위 일본. 일본 내각 총리 대신 이시바 시게루는 대한민국 정세를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한국 정치가 어찌됐건 한일 외교는 아주 견고할 것이라며 조심스레 입장을 밝히곤 있지만 글쎄. 3위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신호등 연정이 붕괴하며 정치 리더십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시리아 내전 종식으로 인한 난민 송환 문제도 현실이 되어 독일 총리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2위 중국. 시황제 핑핑이는 아주 여전하다. 소수민족 탄압과 표준어 사용 강화, 그리고 고위직 숙청 등 정신없는 연말을 보내고 계시다. 내년 예정이던 방한 계획은 불투명해졌고 트럼프 2기에 대비 중이라 아직까지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1위 미국. 치매 밈으로 대선 포기부터 시작해 여러 사건 사고를 달고 다니던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 러시아 전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아주 여러 방면에서 꼬장을 부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관세 정책에 강한 태클을 걸고 있으며 12월 12일 한국의 정치적 대화 상대는 여전히 윤석열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12위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2월 3일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언과 3시간 만에 종결, 2분짜리 쇼츠, 대국민 담화 등 수많은 병크를 터뜨려 국민 지지율 11%라는 압도적인 업적을 달성했다. 국민도 외신도 전부 등을 돌렸고 이제 꺼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 보인다. 오늘 소개한 20인의 국가원수 중 단연 가장 낮은 지지율을 자랑하고 계시며 현재 어디서 무엇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더 이상 쓸 내용이 없다. 그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태가 빠르게 종결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번외편. 명목 GDP 132건 북한의 원수 정은이 전쟁 날까 열심히 휴전선 경계를 강화 중이다.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윤통이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당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전했다. 근데 글쎄 정은이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